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탄핵 결과가 나온 지 오늘로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네, 이틀이 지났는데 오늘은 탄핵 사유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의를 요번 조기 대선 때에 개헌 투표의 권력 분립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윤석열 탄핵 사유별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오마이TV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5가지 쟁점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선포. 비상계엄을 작년 12월 3일에 선포했던 것. 그 다음에 포고령 1호, 지방의회, 의회, 지방의회 등 각종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 포고령 1호 조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했던 문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침입했던 문제. 군인을 동원해서 말이죠. 네. 국회도 군인을 동원해서 제외했다. 그 다음에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 지시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가지고 돌았습니다. 자, 윤석열 쪽은 비상계엄 선포는 그냥 경비성 계엄이었다. 소위 말해서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포고령 1호는 그냥 옛날에 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복습을 뺏겨 쓰는 과정에서 1979년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썼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요. 국회 봉쇄 침입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국회가 2시간 만에 하라고 해서 나는 2시간 만에 해제안이 올라왔길래 바로 해제했다. 실제로는 4시간 있다가 해제했죠. 선관위 봉쇄 침입도 경고성 침입이었다. 경고성 침입이었고 어떠한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안 했고 요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원을 빼내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국민 듣기평가 3탄쯤 되는 거를 내놨습니다. 1탄은 바이든 날리면이고 2탄이 하여튼 있었고 3탄이 저 체포 주요 인사에서 의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요원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 여기에 대해서 자, 문형배, 이미선, 그 다음에 어디고 정계선 3명의 이 재판관은 진보 계열.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계열.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다. 굳이 따져보자면. 아시겠죠? 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바로 보수 계열입니다. 특히 조한창은 자기 장인어른이 1979년에 12.12 사태라고 하는 전국 계엄 확대 조치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정동호의 사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한창만큼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이 5개에서 어떻게 돼? 보충 의견도 하나 없고 기각 의견도 하나 없고 각하 의견도 하나 없는 완벽한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을 해가지고 5, 8, 40 쟁점이 5개고 재판관이 8명이니까 5, 8, 40개 40개 모두 다 모두 다 공표를 찍을 정도로 정말 윤석열의 김계리 변호사가 나는 개몽됐습니다 하든 어떡하든 다 필요 없고 야 너가 개몽된 건 너의 문제고 이거는 어떻게 돼? 문형배 재판관이 말하는 대로 보수고 진보고 중도고 우리 사회의 모두 다를
대변하는 최고 재판부인 헌법재판소에서 모조리 이거는 파면으로 결정이 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국가적 안정보다 훨씬 압도한다. 압도한다라고 썼잖아. 압도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는 게 뭡니까? 국가 긴급 상황권의 남용. 긴급 상황권의 남용이잖아. 긴급 조치권의 남용이잖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27년 동안 검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헌법 지식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꼴랑 그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자, 사람들이 저에게 네 딸내미에게도 네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딸내미에게도 역사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좌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좌편향적이면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반대를 했었어야죠. 기각 의견을 냈었어야죠. 보수지 않습니까? 안 냈잖아요. 완벽하게 파면이잖아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저 전광훈이를 비롯한 전한길이 같은 이런 애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보수, 중도, 진보 중에 어디에 서 있는 애들이냐 이거야. 바깥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5%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보면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전부 40개가 전부 다 공표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보수재판관 김복형, 보수재판관 조한창, 보수재판관 정형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기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보수고 중도고 진보고 간에 모두 다 의견 통일을 해서 파면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라는 거는 보수와 진보의 양쪽의 날개로 난다. 나도 그 정도를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전원일치 판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대로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뭐야?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좌편향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도 이 윤석열 파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어제 저 표를 놓고 제가 582 40개 쟁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 중도, 진보가 똑같은 의견을 냈다라고 얘기했고 애들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개헌 특별 담화 4월 6일 일요일을 맞아서 2025년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서 특히 원포인트 개헌을 말했어요. 요번에 조기 대선에 저 개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그 기반을 잡는 시대에 정확하게 다시 하고 요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자. 뭐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뭡니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미국. 대통령 4년 연임제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 이 말이에요. 즉, 한 번 대통령 하고 물러났다가 다음에 다시 대통령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년 연임제는 연달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하면 하고 2024년부터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원 집정부제는 프랑스의 제도입니다.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의 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외교라든가 군사라든가 어떤 대외 정책에 관한 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원 집정부제, 내치, 행정, 경제에 관한 거는 총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의원 내각제, 이거는 일본이나 영국의 제도가 되겠죠. 아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4년 중임제,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돼요. 우원식 국회의장, 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요.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딱 결론을 지어놓고 그 다음이 내란제의 이제 잔당들을 다 쳐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쳐야 돼요. 국민의힘의 정당이라는 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내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거 40개 쟁점에 대해서 전부 다 아니라고 했잖아. 김상욱이하고 김예지를 빼면 다 아니라고 했잖아. 아시겠죠? 지금은 가장 급한 것이 내란 잔당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그 다음에 내란 정당을 모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약 90자리의 재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석을 다 비워야 돼. 그리고 싹 다 새로 해야 돼. 그리고 18자리는 아예 비워야 됩니다. 282석을 그 비례대표 18자리를 비워서 282석으로 모든 그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개헌안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저 개헌 제안을 좀 시기상조로 봤습니다. 지금은 내란장당의 처벌이 우선이지 개헌에 신경 쓸 때는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저거는 의원 내각제에 저걸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의심만 사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87년 체제의 헌법 중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거는 대통령 직선제. 그것을 그런데 보충을 해서 5년 단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4년 중임제로 가보죠. 2025년 1월 24일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의 조사입니다. 저하고 가장 반대되는 입장의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4년 중임제 권력 분산형이 47%. 4년 중임제는 왜 좋아하는가? 이재윤 기자가 얘기합니다.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선거 및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로 정부별 중간평가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중간 평가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의 평가 가능하고요. 국정의 연속성도 가능해집니다. 자, 4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4년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 과제를 집행할 수 있다. 8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레임덕을 최소화한다. 장기 집권, 권력 독점이라는 대통령제 폐단이 장기화된다. 재선을 위해 지나친 편중 여론이 발생될 수 있다. 어떠한 제도든지 간에 단점은 다 있죠. 미국과 러시아 등 96개국 중임제, 연임제, 야당 찬성, 여당은 회의적. 그런데 여당도 이거는 뭡니까? 오세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찬성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론 찬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4년 중임제 개헌론으로 한번 잘 야당 표도 싹 다 단속하고 여당도 최소 10석 이상을 가져와서 한번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번 밀어붙여 보죠. 4년 중임제 개헌만 밀어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특검과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 내란을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란 심판, 4년 중임제 개헌, 이거를 요번에 각 정당에서 모두 다 공통된 공약으로 걸고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대선 후보 내지 마세요. 정말로 책임 있는 정당에서 무슨 대선 후보를 자꾸 내. 후보만 냈다 하면은 당선만 됐다 하면 전부 다 탄핵으로 자빠지는 주제에 무슨. 예, 이상 백이성 강사의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정치 제안 마치겠습니다.